은퇴하면 다 비슷하게 살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같은 회사를 다녔고 같은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네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동기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3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매달 통장에 꽂히는 200만 원의 월세를 보며 아내와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평생 모은 돈을 단 한순간에 날리고 생계형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은퇴 후 오히려 자산이 2배로 불어나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데, 마지막 한 사람은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그때 왜 그랬을까 피눈물을 흘립니다. 대체 무엇이 이 네 명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오늘 영상 딱 8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퇴직 후 30년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현금 흐름 확보형. 첫 번째,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하자마자 주변 동료들이 미쳤냐고 말릴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마포의 34평 아파트를 미련 없이 팔아치운 겁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부부 둘이 살기에 세금과 관리비만 아까웠기 때문이죠. 그는 집을 줄여 남은 돈에 퇴직금을 보태 대학가 인근에 똘똘한 오피스텔 한 채를 샀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는 지금 부동산 끝물이다, 오피스텔 사면 감가상각으로 망한다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목적은 집값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죠. 매달 끊기지 않고 나오는 월급. 현재 김 부장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200만 원을 합쳐 매달 450만 원의 고정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오피스텔 가격 떨어졌다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김 부장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답하더군요. 젊을 때는 시세 차익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은퇴해 보니까요. 당장 내일 쓸 돈 10만 원이 아쉬운 게 노후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매달 25일에 정확히 200만 원 입금 알림 뜨는 순간, 그 안정감은 대기업 다닐 때 월급 날보다 더 짜릿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통장에는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인물, 30년 우정을 2억과 맞바꾼 비극 사기 피해형. 두 번째, 이 부장의 이야기는 솔직히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는 회사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반년쯤 지났을 때 회사 사수이자 인생 멘토였던 한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에서 크게 사업을 한다는 선배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대접하며 슬쩍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야, 은행 이자 3% 받아봐야 세금 떼면 남는 것도 없다.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해라. 매달 확실하게 2% 확정 수익 보장해줄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섭섭하다는 듯 정색했죠. 너나 못 믿냐?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몇 년인데. 결국 이 부장은 퇴직금 2억 원을 보냈습니다. 처음 1년간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매달 날짜 맞춰 400만 원씩 이자가 꽂혔으니까요. 아내에게 오랜만에 큰 소리도 쳤습니다. 거봐, 내가 투자 잘했지? 하지만 13개월 차 되던 달, 입금이 하루 늦었습니다. 선배는 거래처 결제가 좀 꼬였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다음 달은 보름이 늦었고, 그 다음 달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을 땐 이미 야반도주를 한 뒤였습니다. 완벽한 기획 사기, 폰지 사기였습니다. 제가 만난 이 부장은 멍한 눈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미칠 것 같은데 30년을 형 동생하며 지낸 사람한테 속았다는 사실이 심장을 찌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 눈도 못 마주치겠습니다. 은퇴자들의 퇴직금은 굶주린 하이에나들에게 가장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당신에게 다가와 고수익과 관계를 동시에 들이미는 사람은 99.9% 사기꾼입니다. 세 번째 인물, 준비된 투자형. 세 번째 박 부장은 은퇴하기 5년 전부터 주말만 되면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골프 치고 등산 갈 때 그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서울 구석구석 재개발 예정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부동산 투기꾼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동네를 공부한 겁니다. 학군이 어떤지, 지하철역까지 경사는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큰 병원이 있는지 수첩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공부한 뒤 퇴직금을 털어 서울 강북의 아주 낡은 빌라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년 뒤 그 빌라 구역이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전세를 주어 보증금으로 재개발 분담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매달 180만 원의 추가 월세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부동산 대박 났다며 부러워하지만 박 부장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집을 잘 사서 돈을 번 줄 압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부동산 법률을 공부하고 현장을 100번 넘게 발로 뛰며 잃지 않는 법을 배운 겁니다. 투기가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공부였습니다. 진짜 투자는 은퇴 전에 시작하는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인물, 원칙을 깨부순 탐욕의 최후. 마지막 네 번째 최부장은 주식시장에서 나름 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철저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초우량주만 사모았습니다. 원칙은 단 하나, 연 7% 수익 나면 미련 없이 판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짭짤한 재미를 봤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투자의 신이라 부르며 지켜세웠죠.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단톡방과 유튜브였습니다. 이 종목 2차전지 10배 간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 된다는 자극적인 선동이 매일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그는 지루한 우량주를 다 팔아치우고 이름도 생소한 작전주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몰빵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상한가를 치며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벌리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딱 사흘이었습니다.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악재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더니 거래 정지가 되었고 결국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억 5천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그가 소주잔을 들이키며 했던 말은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주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욕심이 문제였죠. 평생 지켜온 내 원칙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순간 돈도 영혼도 다 날아갔습니다. 은퇴 후 투자는 얼마를 버느냐의 게임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원칙 없는 투자는 결국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엔딩 클로징 어떻습니까? 남 얘기 같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네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퇴직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극심한 불안감을 준비와 원칙으로 다스렸느냐 아니면 조급함과 욕심에 영혼을 팔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은퇴 후 삶을 바꾸는 것은 단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일 쌓아가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이 노후 준비에 경종을 울렸다면 주변의 소중한 퇴직을 앞둔 동료나 은퇴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시니어 라이프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반전을 지켜줄 잔혹하고도 진실한 은퇴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퇴 후 절대 망하지 않는 특급 비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